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재판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선 전에 선고가 날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이 전 대표 사건, 그 사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이 두 가지인데요. 검찰은 이 두 가지를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에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허위가 아니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2심의 판단 내용은 어떤가요? 네, 간단히 요약하면요. 둘 다 허위가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전 대표 발언은 누군가를 알았느냐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변한 건 자기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게 아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용도 지역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데다 허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를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주 초에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이 사건을 올렸습니다. 네. 직접 회부를 한 건데요. 회부 당일 곧바로 합의 기일을 시행했고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차례 기일이 열립니다.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건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한 재판부를 말합니다. 대법원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요. 빠르게, 그러니까 심리 없이 빠르게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고 그리고 정당성 부여 측면에서도 4명의 판사가 모이는 소부보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거쳐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언제 결론이 나느냐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우선 상당수 법조인들은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요, 공직선거법인데요. 선거법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기소 후에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6월 26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은 그동안 이 기간을 참고만 하면 되는 기간으로 여겨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이 기간을 꼭 지켜야 되는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면서 법원들의 이 시간을 지켜라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법원이 위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로 대선 이후에 선고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쪽도 있는데 여기는 근거가 뭡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통상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올라간 사건들 같은 경우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소부에서 4명이 선고한 것보다 전원 합의체에서 12명이 합의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로 전원 합의체 회부의 경우에는 중요 사건도 있지만 법령 해석이 종종과 달라지는 경우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끝난 사건들도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은 5년 반이 걸렸고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도 3년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새로운 법리를 만들려고 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것은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2심을 좀 파기하고 직접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일단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네. 먼저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그리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런 주장은 파기자판하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우선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유력한 예상은 무죄 확정 혹은 파기환송입니다. 과거 파기 자판 사례를 보면요. 사실 인정은 맞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혹은 추징을 잘못했다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 파기 자판 비율이 낮은 편이고요. 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파기 환송한 건 종종 있었지만 2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한 사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직접 하려고 한다면 이 전 대표의 형을 얼마나 할지 정해야 되는데 이건 2심 몫이라서 파기 자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자,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심 재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이죠.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 이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한데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들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도 여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로 파기환송한 경우엔 대선 결과가 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석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땐 유죄 파기환송이 되고 이 전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경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그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대법원이 대선 이후까지 심리를 이어가는 경우에만 명시적 판단이 나올 텐데 이거는 임기가 지난 후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